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촬영 날짜는요. 2026년도 5월 3일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뤄볼 주제들은요. 세미트럭 판을 확 뒤집는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테슬라 주가 폭등의 서막이 열린다는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팔란티어의 실적 분석 한번 보고요. 그 외에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 물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이요. 변화가 좀 있죠. 오늘 일부 때 살폈을 때랑요.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긍정적으로 S&P나 나스닥이 더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자, 다우 같은 경우는요. 오늘도 사실 0.02 상승 중에 있었지만 큰 의미 없었죠. 지금 0.08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다우는 재미없다라는 얘기고, 자, 적어도 S&P 500은 0.14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때보다 조금 더 낮고요. 근데 나스닥이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나스닥도 사실 0.1대가 였는데 지금 0.32%까지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금 기술주들, 기대감들이 있죠. 지금 내일 이 팔란티어의 이제 실적 발표, 그리고 지금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또 여전히 있는데 지금 잘 나오고 있잖아요. 빅테크들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요, 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는요, 뭐 아주 절망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의 어떤 계속 달릴 수 있으려면요, 전쟁이 완전히 끝이 나야 돼요. 그리고 기름값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내려가야 돼요. 기름값이 안정이 돼야 주가가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뛸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이번에 흐름 자체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한 번 더 크게 뛰어올라서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원래 전고점 들 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이랄지 오일 가격 상승이랄지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짓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항상 투자를 할 때 보면요. 조건이 100% 만족되는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렵고 시장이 뭐 다 이상하게 흘러가고 지금처럼 뭐 전쟁이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모르겠고 늘 불안 요소가 있지만 주가는 또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그게 주식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더 여러분들이 긍정적 마인드를 계속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일 가격 103.34 별로 안 내려요. 트럼프 발언 때문에 좀 더 내릴 줄 알았더니 여전히 100불 이상대 있죠. 그러니까 아직 뚜껑 열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호의해가지고 이제 여기 지금 갇혀있는 배들을 전부 다 내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래서 지금 보트로 공격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이란 쪽에서 이걸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10년 물금리도 여전히 높아요. 4.396, 4.4에 육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건들이 이란 조건들이 지금 생각보다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기업들 소식과 그리고 매크로 상황들, 경제 상황까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뭐니 해도 내일 이제 미국 시간 월요일 날 애프터마켓에서 팔란티어죠. 그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과거에 1년 동안 어떤 성장을 거듭해 왔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지금 막대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팔란티어가요, 작년 25년 1분기부터 작년 25년 4분기까지 한 해 동안. 그리고 이번엔 데이터가 이제 1분기, 26년도 1분기 발표잖아요. 그러니까 1, 2, 3월 달 그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지금 1년 동안 어떤 수준으로 성장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팔란티어가요, 25년 1분기 때 보세요. 검정색 있죠? 그게 이제 8.84 나온 게 이게 레비뉴, 매출이거든요. 근데 그 아래쪽에 빨간색 그래프 있죠? 이게, 이 EPS예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인데, 이 EPS가요, 0.13이 나왔었어요. 작년 1분기 때. 근데 이제 이게 2분기 때 갔을 때 0.16 나오고 매출이 드디어 10 빌리언을 돌파하죠. 100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자, 그런데 2분기 때는 뭐
0.13에서 0.16이니까 그렇게 막 화려해 보이진 않는데 자, 그 다음에 많이 올라 버리죠. 0.21까지 껑충 뛰어 올라 버립니다. 그 이전보다도 더 많이 올라 버리고 그리고 매출은 사실 11.5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매출도 뭐 그냥 1빌리언 혹은 1.5빌리언 정도 늘어난 거죠.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이 이익이 EPS가 더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4분기 한번 보세요. 14빌리언이 나와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는 매출이 꽁충 뛰어버립니다. 그 EPS도 보면은 0.21에서 0.25까지 뛰는 모습 보이죠. 그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도 이 EPS도요.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팔란티어가요, 보통 매출 같은 경우가 전년도 대비 막 기본적으로 100%, 90%, 70% 이상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성장세를 이번에도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가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월가의 예측치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거든요. 자, 보시면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revenue입니다. 매출이요. approximately 1.54 billion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매출이 1.54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4.07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또 뛰어넘는 거죠. 근데 보통 예상치를 뛰어넘으니까 여기서 1.54가 1.6가 나오고 그러면요. 6자만 나오면 괜찮아요. 이거는 주가가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1.5만 나오더라도 74% 전년도 대비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연평균 70% 이상 상승하는 걸 또 보여주고 있죠.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EPS가 중요합니다. 자, 이 EPS, non-GAAP EPS를 보면요, 0.28을 예상하고 있어요. 자, 0.28을 EPS를 보고 있다? 이건요, 지금 전년도 대비 무려 115%가 튀어오르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팔란티어가 EPS를요, 보통 100% 이상 뛰어넘습니다. 매출은 70% 이상, 80%에서 90%인데, 이번에 이 예상치를 뛰어넘게 되면 거의 한 80에서 100% 이상 정도 나오는 거죠. 이 매출도요. 근데 이 EPS도 마찬가지. 이미 월가의 예상치만 찍어도요. 0.28만 찍어도 전년도 대비 무려 2배 이상은 뛰어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2025년도 1분기 있죠. 0.13이잖아요, 저 앞에요. 근데 이번에 0.28이니까 2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110%가 넘는 이런 상승률을 보인다? 이렇게 되면 또 시장이 흥분하죠. 와, 얘네들 꺾이지 않았구나. 근데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정부 일들도 계속 더 많이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팔란티어가 얼마나 더 확장하고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좀 이번에 기대감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또 거의 70% 이상 매출, EPS가 100% 이상 뛰어오르게 되면요. 이거는 또다시 한 번 더 랠리를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치를 다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내일 굉장히 또 이 기대가 되는 이 팔란티어죠. 팔란티어 주식 갖고 있는 분도 여전히 계시잖아요.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도 뭐 테슬라 당연하고 팔란티어도 여전히 홀드하고 있는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일 이런 거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이번에 새롭게 부임하게 되는 케빈 월시라고 하는 바로 새 연준 의장 후보자죠. 자, 이제 청문회 이제 뭐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했던 얘기들이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케빈 월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자, 먼저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He wants a messier Fed meeting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케빈 월시는 지금 이 연준의 미팅 있죠. 이 미팅을 훨씬 더 이 messier, 더 지저분한 그러한 이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더 지저분한 그런 좀 난장판 같은 그런 연준 미팅을 만들겠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최근에 보면요. as a decent growth, 초록색도 할랬지만 he is likely to get them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왜 이번에 그 연준 의장이 발표할 때 보면은
이번에 그 동결할 때도 연준 안에서 반대파들이 반대하는 거 많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대가 많았던 적은 최근 들어 처음이었다. 이렇게까지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뭐 네 사람이 뭐 반대 의견이 있고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연준 안에서 분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본 거죠. 근데요, 오히려 케빈 워시는 이 사람이 원래 좀 베테랑이잖아요. 옛날부터 이미 연준에서 같이 연준 이사로도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가버너 같은 거로요. 근데 이분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어떤 연준 안에서 미팅할 때 이번에 제롬 파월이 과거에 있을 때를 보게 되면 지난 수년간에 너무 조용하리만큼 서로가 의견을 다 조율하고 일치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가 같은 의견, 비슷한 의견을 낸다라는 거거든요. 막 충돌 같은 거 없고요. 근데 지금 케빈 워시는요, 우리가 연준 미팅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서로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싸우고, 물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금리를 내렸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반대쪽 의견을 갖고 오고 찬성적 의견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로가 디베이트를 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요. 이 연준 같은 큰 미팅, 이 전 세계 경제를 이끌고 가는 이 팀에서 과연 동결을 원하는 사람, 또 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 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왜 그런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케빈 워시는요, 훨씬 더 연준 안에서 지금 모두가 똑같은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진짜 치열하게 이 소위 그 지저분할 정도의 미팅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실요, 반대파들이 서로가 계속 얘기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막 으르렁 대거든요. 근데 이게 지나다 보면요, 논리를 듣다 보면은 뭐야 저 나랑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제 막 맞춰지기도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주장하면서도 자기 얘기가 뭔가 논리에 모순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주장이 논리는 맞는데 본인도 확신은 못해요. 너 그럼 확신하냐고 물어보면 확신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각자 연준 멤버들이 주장을 하더라도요, 그게 100% 누구도 맞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치열하게 토론하되 뭔가 질문을 던지고 또 질문을 던져가지고 서로가 합의에 이르러가는, 그게 이제 이 새 연준 의장이 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새 연준 의장이 이렇게 더 치열하고 더 지저분한 미팅을 원한다라고 하는 건요, 어쩌면은 본인이 지금 새로운 어떤 그 기준들을 갖고 있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금리를 이 사람은 원래 더 내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트럼프처럼요. 트럼프만큼은 아니지만 트럼프는 1%대인데 여기는 적어도 3%까지 내린다, 이렇게 옛날에 주장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유효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더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했고, 그리고 좀 더 이제는 옛날 같은 사고 방식으로 연준을 생각하고 하기보다는 좀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전에 어떤 고수하고 있는 연준의 어떤 그 잣대들을 좀 더 바꾸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3%를 유지해도 된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금리를 낮춰가는 뭐 그런 전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요, 좀 더 새로운 전략을 치열하게 싸워서 새로운 전략들을 좀 뭔가가 내서 금리를 내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지금 분석들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충분하고요. 그러나 무엇도 100%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다만 케빈 워시는 금리 인하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자, 지금 세미트럭에 대한 관심이요,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세미트럭이 대량 생산을 선언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아주 핫하게 뉴스화가 별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죠. SNS에는 이미 테슬라들 안에서야 많이 얘기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바깥으로 흘러나가야지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메이저 언론들이 굳이 테슬라 거를 막 떠벌리고 뭐 얘기해주고 분석해주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해주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광고비를 내는 회사들 거를 한 번 더 다뤄주겠죠. 그게 이제 뭐 언론사들이 편집장들이 그렇게 지시할 수도 있고 회사 사장이 와가지고도 이왕이면 우리 회사의 신문사 우리 방송국에 광고하는 회사들에게 대한 얘기를 좀 더 다뤄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손이 안으로 굽듯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테슬라에겐 불리함들이 당연히 존재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이깁니다. 좋은 기술은요,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좋은 기술은요, 저절로 그냥 소문이 계속 퍼집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속도가 늦겠죠.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근데 다른 회사들 거들은 광고를 하더라도 뭐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돈 빵빵하면서 이 광고가 됐는데 근데 결국 사람들이 써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테슬라는 처음에는 느리죠. 속도가 퍼지는 속도가. 왜냐? 광고를 안 하니까. 근데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이거 진짜구나, 이거 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요, 지금 이 테슬라 세미트럭에 대해서 이런 분석이 나오죠. 위에 핑크빛으로 알려보세요. 테슬라 세미트럭 sends a clear message to diesel rivals with the latest mov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세미트럭이 디젤 경쟁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내연기관차들의 세미트럭 사이즈, 같은 사이즈 있죠. 그 라이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시면요. 자, 지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Dramatically lower fuel이라고 합니다. 자, 세미트럭을 운영하게 되면 그러니까 세미트럭의 경제학이죠. 이 세미트럭을 테슬라 세미트럭을 진짜 운영을 하게 되면 dramatically lower fuel, 즉 이 소위 말해서 에너지 비용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건 테슬라 모델 Y나 모델 3만 타봐도 그런 거예요. 뭐 집에서 진짜 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충전하게 되면 돈이 진짜 별로 들 게 없어요. 요즘 나가서 정말 이 지인들이 내연차를 타고 기름 넣게 되면요. 와, 정말 다들 악소리가 납니다. 진짜, 욕까지 나온다고 해요. 막 가끔씩은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에 대한 분노 이런 거 나오면 왜 전쟁을 이렇게 크게 일으켜가지고 수습도 안 되면서 기름값만 올렸다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큰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들 지금, 막 그 분노에 차죠. 뭐 어떤 사람들, 막 실제로요. 근데 지금 현재요, 이렇게, 이 세미트럭을 몰게 되면은 지금 디젤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 트러커들이, 개인 트러커들도 있고, 중소기업들도 있고, 다양한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전보다도 뭐 거의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뭐 1.5배 가까이 이렇게 지금 올라 버리니까 디젤은 특히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죠. 당연히 비용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의 어떤 계속해서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테슬라 세미트럭을 운영하게 됐을 때에 기업체건 개인이건 완전히 비용, 그 에너지 비용을 확실하게 떨어뜨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테넌스 코스트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메인테넌스가 있죠. 이게 이제 여러 어떤 그 관리비가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비용을 급격히 낮춘다는 얘기죠. Compared to traditional diesel vehicle입니다. 그러니까 디젤 차량들, 디젤로 만들어진 디젤을 넣는 그 이 세미 트럭들 있죠. 내연기관 차들. 그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초록색으로 하려는 거 후반부에 보면은 companies involved in a pilot program for the semi with Tesla has shown that이라고 합니다. 이미 수많은 그 기업들이 테슬라의 세미 트럭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이미 다 써본 거예요. 써보고 나니까, 즉 테스트를 해보고 나니까 와, 진짜 그러네. 비용이,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디젤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름 가격이 확연히 떨어진 걸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Electricity far cheaper than diesel on a per mile basis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일당 계산을 해봤을 때요, 전기가 디젤보다 월등히 싸요. 디젤은 지금 그냥 가솔린보다 더 비싸거든요. 지금 현재 디젤 넣으러 가보면요. 그 사람들이 진짜 배달하는 사람들이 짜증이 나죠.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전기랑 비교하더라도 전기가 월등히 마일당 그 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뭐가 있냐면은 the electric powertrain features fewer moving parts라고 합니다. and reducing service intervals and lifetime expenses라고 하죠. 자, 이게 바로 메인테넌스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세미트럭, 테슬라 세미트럭, 즉 전기 트럭은요, 파워트레인을 일렉트릭 파워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 내연기관차들의 즉 디젤 차의 안에 엔진을 보게 되면요, 그 안에 엄청난 부품들하고 와이어들이 들어가요. 되게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를 열어보면 굉장히 심플하단 말이에요. 근데 세미트럭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훨씬 더 적게 들어요. 자, 부품이 적게 든단 말은 고장날 확률이 그 부분에서 적겠죠. 당연히. 부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개를 꽂아 놓으면은 그 중에 하나가 마모되거나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달아가지고 없어지거나 아니면 불에 타버리거나 녹아버리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사가버리거나. 그래 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소위 말해서 부품들이 적게 들어감으로써 비용 자체를 월등히 서비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뭐 테슬라가 이 고장 같은 걸 비교했을 때는요, 내연차가 그냥 월등히 많죠. 옛날에 비교해 보면요, 테슬라는 손댈 게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라이프타임 익스펜스입니다. 평생 비용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세미트럭을 안 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비용이 적으니까. 근데 이거는 실제로 초기 이 디플로이먼트 한 그 회사들 있죠. 펩시코 이런 회사들이 옛날부터 테스트했잖아요. 이미 다 검증이 된 거죠.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사실은 이 많은 회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바다 공장이요, 노란색으로 하는 거 보세요. 지금 네바다 factory ramp up is targeted for full volume output입니다. 지금 2026년도 6월 말 되기 전까지는요, 완전히 full capacity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한번 뚫어보려고 2026년도 6월이니까 이제 지금 5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 정도 되면 그 전에 이미 풀 캐파로 들어가고 싶은데 벌써 대량 생산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막 끌어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연말이 됐을 때는 진짜 대량 생산에 이제 돌입하겠죠. 올 연말쯤 되면요. 그래 되면요, 이것만 해도 수만 대씩 그냥 나간다. 그러면 얘가 그냥 5만 대만 연간 팔잖아요. 그러면은 모델들이 지금 현재 1년 파는 거랑 맞먹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테슬라에게는 모델 또리를 두 배로 파는 거나 마찬가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면요, 메가 차저 인프라까지 깔고 있죠. 그러니까 세미트럭이 앞으로 많아질 걸 예상해서 계속 메가 차저 충전소 있죠. 지금 슈퍼 차저 스테이션 말고 메가 차저 스테이션을 따로 만들어요. 그런 것들을 기존에다가 넣기도 하고 또 단독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세미트럭 큰 트럭들이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큰 트럭들이 충전하려면 아무래도 공간들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확충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테슬라의 세미트럭이요, 이게 이제 시장이 기존의 판도를 뒤엎을 거예요. 자,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가는데 기름값을 완전히 떨어뜨려버리는 이 전기값이 훨씬 싸단 말이에요, 디젤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여기 몰릴 수밖에 없겠죠. 온 물류 회사들하고 트럭을 안 가진 회사들이 없거든요. 다 몰려들 겁니다. 그리고 메인테넌스 코스트가 비용도 싸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길게 보유했을 때는 얘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 절감되는데 이걸 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장고장도 덜 하니까 훨씬 더 어떤 기름값 아끼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가끔씩 가다가 고장 나면은 제때 배달 못하면 크레딧 떨어지죠, 이미지 떨어지죠, 그래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굉장히 좋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이 데이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테슬라가요, 캘리포니아에서 독보적인 1등을 마크해버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데이터를 보면요. 자, 캘리포니아에서 베스트셀링 카입니다. 자, 이거는 전기차, 내연차 다 포함한 거예요. 전기차, 내연차, 하이브리드, 디젤 모든 차를 다 합쳐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탑5 베스트셀링,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판 이 회사는 어디냐? 이 1분기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1월, 2월, 3월까지 통계를 낸 거예요. 자, 그랬더니 테슬라 모델 Y가 22,907대를 팔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근데 2등하고 격차를 보세요. 도요타 캠리입니다. 야, 여러분, 캠리 제가 가끔씩 언급해드렸죠. 제가 25년 전에 미국 왔을 때에 진짜 타고 싶었던 차가 캠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 당시에는 돈이 없으니까 뭐 처음 미국 왔을 때 돈 별로 없잖아요. 다들 몇백 불 들고 와가지고 그거 서바이브 하면서 이제 버티는 건데, 근데 그 당시 캠리 살려면요, 여기서 뭐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캠리가 이 소나타급이거든요. 소나타, 이 한국에 그 혼다의 우리 여기는 안 나왔지만 혼다 아코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도요타 캠리하고 혼다 아코드가 같은 급인데 소나타급이에요. 근데 이게 차가 멋있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기 좋아져. 근데 얘네들은요 여전히 인기가 좋아요. 보편적인 차, 누구나가 타고 싶어하는 차, 이렇게 해서 도요타 캠리인데 캠리가 2등을 했어요. 근데 2등이 내연차잖아요. 격차가 22,000대 판 테슬라랑 보세요. 지금 54%나 훨씬 더 많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이따가도 한번 설명하겠지만 사실 요거는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 지금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 트럼프가 이 보조금을 안 없앴다 그러면요, 모델 Y가 지금 22,000대가 아니라 3만 대도 더 팔렸을걸요, 아마? 더 많이 팔렸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그 가격 부담들이 있거든요.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 서민들도 사고 싶은데 못 사게 되죠. 왜냐하면 그 어떤 진입 장벽이, 가격이 기본 어떤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임계점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3만 불이다, 2만 9천 불이다, 2만 8천 불이다. 그게 어떤 부자들이 볼 때는 야, 2만 8천 불이나 3만 불이나 무슨 차이야 이러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버는 돈이 뭐 한 달에 4천 불을 번다 이랬을 때 이거 나가고 저거 나가는데 자동차비도 무조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200불, 300불은 크거든요. 사실은요. 매달 나가는 돈이. 그러니까 요런 이 보조금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게 보조금이 차지하는 게 크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게 보조금이 있었다 그러면요, 트럼프가 그걸 유지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팔렸겠죠. 그리고 혼다가 바로 3등, 4등을 다 했습니다. 시빅과 CRV죠. 이 둘 다가 워낙 인기가 있어요. 혼다 시빅은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차고, CRV는 작은 SUV로서 또 어른들, 아빠들도 좋아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혼다가 도요타의 2등, 혼다가 여전히 3등, 4등을 하고 있잖아요. 와, 여전히 이 도요타와 혼다가 미국에서 얼마나 입지가 좋은지 아시겠죠? 그리고 도요타 타코마도 보세요. 12,129대거든요.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현대도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팔렸었는데, 여전히 보세요. 이 현대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현대자동차가. 자, 아무튼, 테슬라가, 독보적이다. 보조금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기가 많은 게 이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캘리포니아는 나가면 테슬라가 진짜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차가 좋아요. 테슬라를 타면 내연차를 못 탑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참 재미납니다. 요즘 포드하고 GM, 제너럴 모터스가요, 본인들의 전기차 사업 프로젝트를 계속 캔슬하고 무기한 연기해버리고 아예 그쪽에 지금 발을 내디딘 것을요, 아예 발을 내딛질 않아요. 보겠습니다. 빨간색 하나 보세요. General Motors are reportedly indefinitely delaying its next generation full-size electric truck program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GM이 이 차세대 지금 full-size electric truck 프로그램 있죠. 그러니까 이 큰 사이즈의 이 트럭, 전기 트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걸 무기한 연기를 해버립니다. 그냥 쭉 밀었어요. 지금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굳이 해봐야 잘 안 팔리고 지금 상황에서 기술도 부족하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너럴 모터스도 똑같아요. 만들면 마이너스고 만들면 돈이 안 돼요. 얘네들은요. 그래서 얼마 전에 포드의 CEO도 이제 본인들도 그동안 열심히 만들었는데 빠르게 따라가기 위해서 테슬라를 만드는데 돈이 안 되는 거죠. 한 개 만드는데 뭐 거의 10만 불, 1억이 넘게 들어버리는데 그 수익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손해를 보면서 간다? 지금 굳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옳을까?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들이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얘네들도 전기차를 계속 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아예 못 버텨요. 왜냐면 마이너스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내연기관차를 놓치기에는, 왜냐면 에너지가 집중돼야 되는데 놓치기는 또 쉽지 않죠. 왜냐면 보조금 안 그래도 없애졌고.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내연차의 매력은 이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봤을 때에
전기차의 매력이 뚝 떨어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 보조금이 없어지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너모터스는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아예 다 없앤 상황에서 3년 동안은 굳이 지금 이 보조금도 없어진 상황에서 만들어봐야 마이너스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연차에 더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도 그걸 더 얘기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만약에 반스 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이 다시 된다면, 그러면 보통 대통령이 보통 8년 연임 보통 가거든요. 뭐 큰 무리가 없는 이상은요. 그런데 이 반스 같은 거 만약에 된다 치면은 연이어서 8년이 더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해가지고 10년은 내연차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GM이나 포드가요, 전기차 우리 못 하는데 굳이 거기에 뭐하러 발을 들이지? 그냥 GM이 그냥 우리가 지금 내연차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10년 동안도 내연차가 되니까 내연차에 더 집중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되게 재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자기들 무덤 파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그냥 시대가 이거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냥 우리는 그냥 간다. 내연차로 계속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 무덤 파는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 기술 개발해서 전기차를 내놓고 쓸만한 걸 내놓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다 취소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뉴스였습니다.